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 손쉽게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는 박영숙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차트 분석 통해서 숨어있는 종목들 발굴해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마련해뒀습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도 보다 더 자세한 투자 정보 전문가님께 얻어가시고 차트 공부 한번 해보신다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은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박영숙 혹은 밀키트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신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링크 누르고 입장하셔서 그 안에서 더 자세한 투자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었던 어제 우리 양시장은 1% 미만의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특히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마감하면서 이번 주 내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와 통화 긴축이 장기화될지도 모른다는 데 대한 우려감, 또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12월 FOMC를 앞두고 미국 시장이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죠. 여기에다 테슬라와 애플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인 점도 우리 시장에 부담감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 소식으로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105선에서 상승 전환했었습니다. 달러와 강세를 따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23원 넘게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추가 상승은 제한되면서 장 막판에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3원 70전 내린 1318원에 마감하면서 2거래일 만에 다시 1310원대로 복귀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5% 가까이 내리면서 이제 237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개장 후 빠르게 하락 전환한 뒤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장중 1% 넘게 떨어지면서 2357선까지 내려갔었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변동폭은 조금 더 컸는데요. 0.78% 빠진 712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매매 동향도 보시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는 5거래일 만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수를 하락장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인이 동반으로 물량을 담았지만 기관이 700억 넘는 팔자세를 보이면서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와 연준의 최종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며칠간 이어졌던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다시 늘어났는데요. 특히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 수가 올해 2월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한 점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노동시장이 다소 얼어붙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금리 인상 속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와 다음 주에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수요를 끌어올릴 만한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서 국제유가는 또다시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WTI 가격은 전장보다 0.76% 떨어진 71.46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13%, S&P 500 0.75%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간 낙폭이 깊었었던 나스닥의 반동폭이 가장 컸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리뷰부터 들어보고요. 또 다양한 종목들 차트 분석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마다 만나보실 수 있는 박영숙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내내 장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기대를 걸어보고 싶지만 또 예상대로 안 되는 게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 우리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찾아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한 주 잘 지내셨을까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붉은 자켓 박영숙입니다. 한 12월을 연말을 결산하는 그런 시간에 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힘들 것이고 어떤 종목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굉장히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즌이 와 있는데요. 여러분 종목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꼼꼼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좀 숨어있는 종목들 발굴해 주시고 또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 알려주시고 계신데요. 자, 팍스 밀키트에서 박영숙 전문가님 선정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부터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팍스 밀키트 방송 종료하기 전에 공개해 드릴 때는 방송에서는 섹터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 가격 전략과 함께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공개해드렸던 종목들 오늘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리뷰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확인해 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지 관련주로 알려주셨었어요. 그때 한창 그 11월 말에 플라스틱 일회용품 규제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제지주들의 흐름이 좋을 것이다 하시면서 한국 수출 포장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현재 어떻게 됐는지, 우리 지금 보유 중인지, 매도는 하셨는지, 그리고 그 종목 선정하신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전문가님께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수출 포장은 그 플라스틱이랄지 여러 가지 비닐류가 이제는 사용 제한에 법률적으로 규제가 되면서 종이류, 종이 포장, 종이 봉투, 이제 시장에서도 종이 봉투로 우리가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한국 수출 포장은 종이류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회사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자리가 28,000원 내외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28,000원에서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어제까지 보면 한 15% 정도 상승했는데요. 네. 저희 차트에서 보면 지금 이 음봉의 선을, 그러니까 기준을 완성하고 박스를 돌파하는 모습,
그러면 박스를 어떻게 그리냐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이것을 하나의 이렇게 캔들로 보면 음봉 꼬리 달아서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면 이게 돌파로 보는 거거든요. 공부를 할 때 이 차트를 합치는 이런 이 박스가 지금 음봉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양봉에 도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위치는 3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지금 우리 매매를 할 때는 단타로 3% 5% 내다 보면 수수료 이런 것들을 제하고 보면 실제 남는 수익률은 그다지 되지 않아요. 추세 방향성 혹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전망 등에 투자하셔서 적어도 한 2개월, 3개월 투자하시면 이렇게 좋은 슬프기도 할 때도 있고 기쁘기도 할 때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추세는 지금 우상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도 어느 선을 이탈하면 내가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서실 거예요. 지금 제가 선 그어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서 자리를 잡으면 이것은 추세대, 제가 이렇게 두 줄로 잡아 있는 이 박스대 안에 들어있는 것을 추세대라고 했죠. 추세대를 막 돌파했어요. 이러면 강한 에너지를 분출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눌림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그냥 오늘 장에서 이대로 뚫어 올린다 그러면 계속 상승할 건데 이 기업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종이류, 비닐류들을 대부분 종이류나 천연 자재, 나무 이런 걸로 대체할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한국 수출 포장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15% 정도 수익을 기록을 하고 현재 어제 종가는 31,750원 선 31,750원에 장을 마쳤었네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목표가가 31,000원 선이었는데 이미 돌파를 하고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고점 32,900원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 만약에 아직 나 이거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더 가져가 보시는 방법으로 추천해 주시는 걸까요? 더 가져가 봐도요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러면 손절을 어디서 내가 수익을 어디서 창출할 것인가는 제가 말씀드린 31,000원을 돌파했으니까 이 자리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기준은 저항과 지지거든요. 여기서 지지를 하고 이렇게 들어 올린다 그러면 이건 지지고요. 저항에서 이렇게 뚫어 올리지 못하는 것은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선 하나로 기준이 되는 건데 저항과 지지의 기준, 기준은 앞으로 저항과 지지의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자리 31,0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플라스틱보다는 종이류가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세가 계속 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가 제가 매집이라고 그랬죠. 네. 여기가 매집 라인이거든요. 그럼 매집을 완성하고 추세를 뚫었으니까 상승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견을 해봅니다. 손절 대응 철저히 하시면서 네. 수익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수출 포장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더 가져가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항상 얘기를 해주시는 저항과 지지 라인 31,000원 선 확인하시면서 앞으로 대응해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신 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수출 포장 관련된 얘기 들어봤고요. 한 종목 정도 더 리뷰를 들어보자면은 한창 네옴시티 재건주들이 인기가 있었던 우리 10월 말쯤에 전문가님께서 밀키트에서 철강과 시멘트 관련주로 알려주셨었어요. 그 종목이 바로 만호제강이었는데요. 이 종목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만호제강 전문가님께 직접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호제강은 제가 10월 25일쯤에 추천을 드렸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만호제강? 10월 25일쯤이면 여기쯤 되는 거거든요. 네. 32,000원.
제가 이 매집 라인을 돌파할 때 하고 나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이 기준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뚫지 못하면 밀리고요. 여기서는 뚫고 나서는 절대 이탈하지 않죠. 오. 이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탈해버리면 추세가 그냥 여기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할 계획이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박스를 잡으시면 지금 여기서 돌파를 못하니까 눌리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뚫어서 안착을 하고 다시 누르면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고 이런 자리에서 매집을 해드리는데요. 여기서 자꾸 수익을 냈으면 한 42% 수익 났네요. 42%. 와, 네. 42% 수익 나고 또 한 번 강하게 에너지를 모으려면 눌림이 있어야 돼요. 눌림의 자리가 이탈의 자리와 눌림의 자리는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눌림을 했으면 이게 피보나치오로 0.5포인트 자리잖아요. 0.5포인트에서 추세가 이탈하면 4.9%가 되는 거고요. 상승으로 돌아가려 그러면 0.51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가 0.5예요. 피보나치오 4등분선 아시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오로 이렇게 선을 나눈 다음에 여기서 추세가 이탈하려고 하면 4.9에 도달해서 추세가 이탈해서 나가는 거고요. 이게 지지에서 반등하려 그러면 0.5에서 0.51 조금 더 높은 자리. 그러니까 주식의 기준처럼 49%를 보유하느냐, 네. 51%를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권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49%를 이탈하게 되면 이건 가기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지 라인, 네. 저항 라인 이것을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45% 수익 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20%예요. 그럼 20%라 그러면 여기쯤에서 매도를 하셨어야 되거나 아니면 여기 올라갔을 때 한 번 더 20% 수익을 내고 내려왔을 때 이 자리에서 지금 추세를 돌리고 있는 건데요. 네. 추세를 지금 0.5에서 추세를 돌려서 횡보하고 있죠. 여기 쌍바닥 모습 보이시죠? 네.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가 38,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이렇게 돌려서 그다음에 한 번 더 고비가 이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그려보면 박스가 되죠. 박스에서 이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손절만 잡으면 모든 종목에서 나는 손절을 기준으로 어디 잡을 것인가 이것만 정하시면 손절은 1차 매도 못 하셨다 그러면 2차 손절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차 손절은 36,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36,000원? 여기 이렇게 추세 그림을 이렇게 이탈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 이 단기적으로 여기가 지금 박스 여기를 한 봉으로 잡으면 돌파하면 이건 가는 거고요. 그러면 저항은 45,000원이에요. 45,000원을 뚫으면 정고를 잡으면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차트상으로는 선 하나를 그어놓고 지지와 저항에 모든 선에는 지지와 저항이에요. 이평선 5이평이든지 22평이든지 이 기준의 이평선도요. 지지와 저항이에요. 이탈하면 추세를 이탈해서 저항해서 무너진 거고 거기를 돌파하면 지지하고 뚫고 올라가는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놓고도 박스로 이렇게 잡으시고 그러면 이렇게만 잡아도 손절의 기준이 잡히신 거죠. 그럼 여기서 잡으시고 저는 이거 굉장히 우상향으로 좋지 않은가 이렇게 보시는데요. 이 추세를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여기 그럼 1차 손절 여기 2차 손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제강, 네. 철강 이런 쪽으로는 계속 수요가 지금 재건축도 전체 다 허용하겠다. 조금만 불편해도 이제 재건축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오늘 뉴스가 발표되기 때문에 시멘트, 철강 굉장히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하게 되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만호제강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계속 하락하던 장 속에서도 40%가 넘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 종목이었고요. 그런데 심지어 현재 자리까지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 뉴스까지 더해졌으니까 더할 나위가 없겠죠. 실제로 사실 철강 같은 부분이 저희가 그때 10월 말에 알려드릴 때는 네옴시티 재건 관련 수혜주로 알려드렸었지만은
정말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신다면은 앞으로도 좋은 흐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 이렇게 쉽게 차트 설명해 주시는데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더 자세하게 차트 공부 한번 배워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수익률 리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현재 시간 8시 49분입니다. 예상지수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어제 장에서 이슈 있었던 테마와 종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밤 미국장이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나스닥 4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 오늘은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했죠. 그러면서 우리 지수도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현재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5% 정도 올리면서 2379선, 2380선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그것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동시호가 진입 구간보다 많이 상승했네요. 0.25% 올리면서 714선에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해서 한 주의 마무리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장 기다려보면서 어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마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장이 최근에 계속 안 좋았고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세 속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콘텐츠주들, 이번 주는 중국발 리오프닝 소비 관련주들이 좀 강세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는 그 순환매도 한풀이 꺾이는 것 같고 어제 조금 새로 올라온 부분은 5G 관련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 5G 가입자 수가 현재는 8억 명 정도인데 올해 내로 한 1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터치하고 그래도 종가 윗꼬리 달고 13% 이상 오르면서 마쳤고요. 제가 조금 차트상 자리 여쭤보고 싶은 종목을 한 2가지 정도를 뽑아왔는데 전문가님께 설명 부탁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솔리드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 장에서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솔리드는 어떤 자리인지 설명과 함께 한번 들어볼까요? 솔리드는 지금 말씀하신 5G 계열로요. 이 자리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저희 차트에서는 여러분들도 이미 네. 붉은 자켓 전문가님이 지금 어느 선안을 그어놨는데 그 선이 굉장히 매력적이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저항받고 밀렸죠. 이 피보나치오 기준을 따지면 피보나치오를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지만 피보나치오는 눌림에 의해서 쓰기도 하고요. 혹은 돌파에서도 쓰기도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셨던 것은 대부분 눌림만 아셨는데요. 이 눌림에서 한 0.1 정도, 0.25 이내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 굉장히 급하다. 나는 빨리 갈 의사가 있다. 이런 종목이거나 아니면 매집이 다 완성돼 있어서 작은 박스를 그리고 그러니까 이 눌림의 박스의 하단까지는 윗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몸통을 만들고 지금 여기서 작은 꼬리를 만들다가 그래서 돌아서 추세를 돌았죠. 이 종목은 지금부터 달릴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 굉장한 호재를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 붉은 음봉선을 돌파하면 강한 뉴스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 대부분 뚫지 못했죠, 몸통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음봉에 몸통으로 뚫었죠. 골든크로스. 이게 골든크로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비전은 손절은 어디 잡으시면 될까요? 손절은 5,800원. 5,800원 잡으시고 가면 굉장히 좋은 자리, 이것도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예견해 볼 수 있는데요. 손절 기준 잡으시면 되는데 1차는 여기 잡으시면 되고요. 2차는 박스 하단 5,400원 손절 잡으시면 매매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기준 이해하시죠? 윗꼬리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고요. 그럼 이 꼬리의 매물대를 전부 앞에 쌓여있는 매물대를 정리했다고 보면 이렇게 반등한 그림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합쳐서 보시는 법을 아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윗꼬리 눌려서 돌파. 그럼 여기 지금 종고를 잡는 자리잖아요.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뉴스를 잘 서치하시고 또 이 기업이 어떤 호재를 내포하고 있는지 보시고 앞으로 2억 명 정도가 더 가입한다고 그러면 더 이상 뉴스는 좋은 뉴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이동통신 장비 관련 기업인데요. 현재 차트상 자리도 매우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어제 또 뉴스까지 뜨면서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어제 종가는 5,950원이었는데요. 1차 손절가 5,800원 그리고 2차 손절가 5,400원 선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종목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한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동통신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HFR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G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묶여가지고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HFR 같은 경우에 어제 종가 32,900원이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도 지금 자리가 어떤지 차트상으로 한번 분석 도와주실까요? 자, 이 종목은요. 지금 5G 종목에 관련된 그 업군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가기 위해서 여러 번 저항대를 뚫었어요. 그리고 추세를 지금 하방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추세대에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저항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강한 저항대는 33,500원. 강한 저항대에 부딪혀 있으니까 이 종목은 여기를 뚫고 난 이후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박스 안에 갇히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하얀색 선과 이 핑크색 선의 강한 저항대 아래 캔들이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추세를 이렇게 이탈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아무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자리를 돌파할 때 어느 자리를 지지할 때 매매하는 습관을 익히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자리 지금 박스 안에 갇혀 있긴 하지만 추세대로 그리면 강한 저항대에 밀려 있으니까 이 종목은 하루 이틀 혹은 오늘 이렇게 장대로 들어 올리면 이 종목에 대한 더 강한 뉴스를 포함한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를 뚫어 올릴 때 매수하는 게 좋고요. 지금 이 종목은 보면 위에 저항대가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어요. 이 저항대를 뚫어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한 에너지는 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강한 돈이 들어오거나 혹은 이것을 다 뛰어넘는 갭으로 뜨거나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만약에 갭으로 뜬다고 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고요. 또 여기서 저항에 부딪혀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까지 25,000원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대응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갭으로 뜨면 약간 누를 때 진입해 보는 것도 이것은 올리기 위해서 갭으로 뜨거나 혹은 추세를 바닥을 한번 더 찍기 위해서 내리거나 두 가지 방향성에 놓여 있으니까 잘 매매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5G 관련된 두 번째 종목 HFR도 차트상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일단은 솔리드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죠. 어제 종가 32,900원이었는데 이 종목 33,500원 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제 뚫고 올라온다면은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눌림이 나올 때 들어가야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뚫지 못한다면은 25,000원 선까지도 내려오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G 관련된 종목들 두 가지 솔리드와 HFR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좀 급등 나왔던 종목 중에 이 종목 15%가 넘게 올랐었습니다. 유리 관련주 하시면은 눈치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금비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화요일에 한번 이슈가 있었고 수요일엔 조금 다시 눌렸다가 어제 또 급등이 나왔었어요. 영업이익 등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하고 있는 증권가 리포트가 화요일에 발표가 됐었고요. 어제는 이 금비가 또 배당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지난 3거래일 동안에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금비는 현재 어떤 위치인지 우리 유리 관련 종목 그 관련해서 업황의 전망은 밝은지 전문가님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비는 유리 관련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차트상으로만 분석을 하면 이렇게 이 음봉선을 뚫지 못하면 강한 골파기 굉장히 어려웠겠죠. 여기서 그냥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추세를 돌려서 이렇게 자리를 음봉을 뚫어 올리는 이런 자리에 안착해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는 윗꼬리를 길게 음봉으로 내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또 고통스러운 자리가 있는데 이건 들어 올렸어요. 이제 금비 같은 경우 유리는 네옴시티의 전체를 유리로 마감한다 이런 뉴스가 많았죠. 그러면 네이버 사옥처럼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네이버도 수혜주로 각광받았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50층 높이의 유리가 모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디선가 한 기업, 한 나라에서만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이 기업들도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 네옴시티에 숨어 있는 종목들 또 경기를 돌리려고 할 때 지금 불출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도 지금 8만 원을 지지하는지 보고 장이 시작했어요. 네. 8만 원을 지지하는지 보시고요. 8만 원을 지지 못하고 이탈하면 추세는 더 끌어내릴 수 있거든요. 잘 매매에 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유리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리는 네옴시티의 대표 상징이 유리 같아요. 전 그 길이를 유리로 다 채운다고 하니까 유리에 관련된 업체들은 굉장히 호재가 아닌가 매매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금비 네옴시티에서도 일단 유리를 크게 필요로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알려주셨고요. 지난 3거래일간 좀 긴 양봉과 음봉이 나오면서 일단 추세를 좀 뚫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되돌리는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오늘은 2.8% 정도 빠지면서 82,900원 선 지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비 8만 원 선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또 마찬가지로 뉴스와 맞물렸을 때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서 급등 나왔었던 금비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저는 이 종목이 올해 상장이 되고 초반에는 좀 안 좋았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전문가님 눈치채셨을까요? 국내 1위 카쉐어링 기업이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소카가 어제장에서 9%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장 이후를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상장 과정에서도 말이 많았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좀 보기 드문 성장 속도로 구조적인 흑자에 들어섰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 소카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소카 한번 도와주실까요? 소카는 렌트 네. 차를 빌려서 쓰고 빌려주는 요즘은 모든 생활의 렌트가 대세이죠. 정수기도 침대도 가전제품도 다 렌트를 하는데요. 맞아요. 자동차도 렌트. 저도 사실은 차를 정리하고 렌트를 쓰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각 역에 근접한 주차장에는 대부분 다 렌트카가 보유돼 있어요. 들어가서 사용하고 또 내가 도착하는 그 역에 그 근처에 주차장에다 또 파킹하면 돼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정말 잘 돼 있어서 굳이 힘들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저는 사용하면서 굉장히 좋다, 참 잘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우리 젊은 층들은 꼭 차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가끔 필요로 할 때는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상장한 이후에 강하게 내려서 가격 조정을 한 이후에 지금 삼각 수렴이 돼 있죠. 삼각 수렴을 하고 여기를 강하게 뚫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추세는 보통은 내릴 때 여기가 10파가 되겠죠. 여기 안에서 조정을 받고 내렸다가 박스를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박스를 돌파하는 자리 이렇게 해서 보통은 U자, 뭐 컵 모양이다, U자 모양이다 이런 패턴들도 있는데요. 그 패턴에서 지금 전고를 잡으면서 안착해서 들어 올리는 자리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이 렌터 시대에 대응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이지 않은가. 혹은 자율주행으로 가까워오면 앞으로 더 자율주행으로 가까워오면 렌트하기 위해서 해놓으면 내가 서 있는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으로 차가 도착해서 나를 태우고 그다음에 목적지에 내려주고 또 차는 자기 갈 길로 주차장으로 가고 나는 내 목적지로 가고 이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렌터는 그렇게 차를 갖고 있으면 이제 그만큼 힘들어지고 번거로워지는 거죠. 주차하려면 또 주차장 공유 자리 잡으려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율주행이랄지 이렇게 해서 렌트가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서울역 11번 출구 앞으로 차 와라 그러면 차가 와서 나를 태우고 QR코드도 이때는 대세가 되겠죠. QR코드를 뜯든지 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정도 먼 시대에 먼 미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렌터카는 그 기능을 차근차근 쌓아 올리지 않을까. 그러면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서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손절은 어디 잡으셔야 될까요? 손절 라인. 항상 손절의 기준은 있어야 돼요. 네. 항상 이게 되지 않을 때 나는 그렇게 예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거 조금 긴데 폭이 넓은데요. 21,500원에서 26,600원, 25,000원, 26,000원 선 잡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25,000원에서 600원 선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소카에 관련돼서 좀 밝은 전망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공유 킥보드도 굉장히 대중화가 됐는데 이렇게 자동차까지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면서 그런 부분까지 확장이 된다면은 더욱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내 카쉐어링 1위 업체 소카에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또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1.8% 정도 빠지면서 21,850원 선 확인되고 있는데요. 25,000원, 6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최근에 좀 강력하게 추세를 뚫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카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계좌에 좋은 결과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소카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한 종목 정도 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고심을 해본 결과 카카오뱅크 어떨까 싶어요. 카카오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쭉 내려오다가 이슈가 나올 만하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지금 추세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찬가지로 좀 좋은 전망을 표시하는 증권가에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성장 둔화 우려 이제는 해소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카카오뱅크 우리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그간 마음고생 깊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이제 좀 햇살이 들지 않나 계절은 겨울을 다가가고 있지만 카카오뱅크엔 봄이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우리 카카오뱅크도 차트상 자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카카오뱅크는 상장하고요. 네.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린 다음에 끌어올리고 나서 80% 하락했어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진짜. 이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뭐 100만 원 간다, 뭐 20만 원 간다 하시던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마음고생 엄청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시는 분도 이 종목 갖고 있는데 어땠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도 물어보던데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이제 올라올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추세를 보통은 피보나치오가 0.5, 0.75, 0.825
0.823인가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80%가 떨어졌으니까 가장 밑까지 끌어내린 다음에 이제 추세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거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인터넷이 대세인데 왜 이 카카오가 이렇게 문제가 될까 고민해 보면 아마 코인주들 이런 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또 이게 코인이 상승을 쭉 해갔으면 같이 어울려서 좀 됐을 텐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돼서 마음고생 하신 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강하게 올리는 그림 보이시죠? 네. 지지했어요. 오. 근데 이 종목은 굉장히 오래 이렇게 차근차근 장대를 그리기보다는 이제 이 선이 제가 적정 주가선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음봉선이 적정 주가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이 박스로 이렇게 행보해야 맞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강한 뉴스가 나와야지 이 추세를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카카오뱅크 쪽에서는 인터넷 주에서는 이미 수요를 다 포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 은행주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뱅크나 이런 인터넷 은행 쪽으로 가기는 어렵고 네. 일반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가입했을 건데 그 축을 다 수요했기 때문에 포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확장이 없을 것이다. 또 경제나 돈이 많이 있는 쪽은 노년층이라고 하잖아요. 젊은 층의 돈보다는 그렇죠. 중장년층의 돈이 더 많은데 네. 그럼 카카오뱅크 쪽으로 유입할 돈의 한계도 범위가 있지 않을까 일반 은행보다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계속 기업이 이 정도에서 유지한다 그러면 네. 긴 박스를 행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이슈가 나올 때 네. 또 그 은행 그러면 이제 돈을 주고받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소카처럼 이렇게 무인으로 하게 되면 혹은 자율주행으로 하게 되면 이미 결제를 해야 되는 이런 인터넷 뱅킹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활성화될 때 이런 뉴스가 뜰 때 주가가 조금씩 오를 건데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이게 은행주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희 방에 오셨으면 제가 여기 이 자리 여기 지금 지죠? 여기서 이탈할 때 이게 지지와 저항선이에요. 네. 여기 보이시죠? 이탈할 때 팔았다 다시 사세요. 손절하세요. 그러면 손절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팔았는데 이게 돌아서 이렇게 다시 들어오면 이 자리에서 매수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이게 쭉 떨어지면서 이게 살 기회가 없잖아요. 돌파하지 못하니까. 네. 그렇지만 여기서 돌파하면 사면 돼요. 이게 같은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같은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적정 주가가 돌파됐으니까 박스에서 긴 행보를 하지 않을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관점 보시고 보유하시면 좋고요. 지금 들어오실 분들은 손절은 은행주나 네. 23,000원 23,000원. 손절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것은 장기적으로 금방 이게 지금 이렇게 내리는 것만큼 올라올 거다 이거보다는요 아주 오랜 시간 쭉 내 이름처럼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가지고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카카오뱅크 차트를 통해서 우리 또 손절 라인의 중요성 그리고 추세를 돌리는 자리에서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까지 지금 나눠봤고요. 카카오뱅크 오늘 장 초반에서도 2% 넘게 상승하고 있네요. 28,100원 선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은 좀 진득하게 보유하시다 보면은 또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만약에 들어가실 분들이시라면은 이렇게 은행주기 때문에 내가 좀 인내심이 좋다 혹은 나는 안정적으로 길게 바라볼 거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는 종목으로 카카오뱅크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뱅크 얘기 들어봤고요. 현재 시간 9시 14분 향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와 수급 상황 그리고 환율 얘기까지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지수 오늘 일단 장 시작은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올라오고 있는 점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피는 0.4% 정도 올리면서 238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올라오고 있네요. 0.7% 가까이 상승하면서 71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 상승 흐름이 오늘 아주 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수급 상황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개인과 기관은 담고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요.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모두 동일합니다.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111억 원 정도, 기관 150억 정도 담고 있고 외국인은 27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볼게요. 개인 360억, 기관이 50억 정도 담고 있습니다.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물량 좀 많이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다만 외국인은 오늘도 380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우위 포지션 가져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도 안정적으로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 확인됩니다. 현재 2원 20전 정도 끌어내리면서 1315원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 장 금요일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 모두가 똑같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우리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시장은 네. 전체적으로 일단 뭐 흐름이 지금은 좋아요. 좋으니까. 네. 지금 굉장히 대세인 것은 영화, 이런 콘텐츠, 네. 웹툰, 어제도 핑거 스토리, 손가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는 건데 만화, 웹툰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앞으로 대세는 웹툰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스토리들을 이제 한국 드라마가 그 전까지는 K 문화였다, 콘텐츠였다 그러면 이제는 K 웹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을 해보는데요. 여러 가지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좋아 보입니다. 네. 어제 상장 첫날에 상한가 기록했던 핑거스토리 얘기까지 해주시면서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 전망, 특히 웹툰 쪽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핑거스토리 오늘 장에서도 16% 정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일단 보여주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저희 방송에서 드릴 수 있는 선물 팍스 밀키트 오늘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앞서 밀키트들처럼 알차게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도 바로 공개 도와주실까요? 오늘의 밀키트는요. 철판 여러 장을 붙이고 구부리고 하는 아연 강판이에요. 아연 강판은 그 전에는 대부분 일본에서 100% 수입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기술진으로 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면 철판을 구부리고 접고 거기에 어떤 막을 씌우고 이런 업무를 하는 기업인데 철판을 구부린다 편다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네옴시티에 컨테이너 하우스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그런 소재를 생각하고 있는 강판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수익률도요. 작년에 대비해서 695억 정도 수익이 났고요. 매출액이.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억이 났어요. 이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밀키트에 오시면 제가 자세한 타점 잡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밀키트 메인 재료는 바로 철판 관련주였습니다. 자, 이 종목은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는데요. 자세한 종목과 가격 타이밍 알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샵 3989 번호로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문자 3글자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방송 종료 이후에도 더 자세한 투자 정보 얻어가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를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저희는 다시 만나 뵙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